이렇게 신경과 의사들이 졸피뎀을 좋아하지 않냐?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졸피뎀이 불면증의 치료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레인튜브의 신경과 전문의 손유리입니다. 저도 이전에 졸피뎀을 처방을 받고 현재도 제한적으로 처방을 하고 있는 의사로서 이게 대체 어떤 약인지, 왜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지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3주 전에 한참 연예계에서 이슈가 되었는데 약간 뒷북일 수는 있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졸피뎀 의존이 있었던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것은 2012년 논문의 케이스에 발표되었던 실제 사례를 일부 각색을 한 것입니다. 34세 여자분이었는데 15년 전에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입시를 위해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려는 목적으로 집 근처 내과의원에서 졸피뎀을 처음으로 처방받았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하나를 다 먹지도 않고 반알이나 3분의 1 정도를 그냥 간헐적으로만 복용을 하다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아예 복용을 중단했어요. 별로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다가 7년 전에 유튜버라는 직업을 가지면서 이 조회수와 댓글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면서 불면증이 다시 생겼고 졸피뎀을 복용하기 시작했죠. 이전에 한번 먹어봤으니까요. 처음에는 한 알이나 두 알 정도만 복용하다가 점차적으로 한 알로는 부족해, 더 먹어야 돼 이러면서 1년 만에 10알을 한꺼번에 집어먹어야 잠에 드는 거죠. 유튜버로서 채널은 잘 돼서 해외 촬영도 가고 했는데 또 외국에서는 시차 적응이 안 되니까 또 복용량이 증가했고요. 늘 100알 정도는 여유분을 가지고 있어야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 졸피뎀을 여유 있게 좀 처방받으려 했는데 한 통씩은 안 팔아요. 그러면 10알씩은 파시자. 의사들이 절대 그렇게는 안 해주는 거죠. 본인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너무 괴로우니까 정신과 의원에 방문해서 상담 치료도 받아봤는데 결국엔 다시 약에 손을 대게 되고 어느 날은 한 50알 정도를 복용하고 밖에 외출해서 정신이 몽롱한 채로 거리를 헤매게 됩니다. 묻는 말에 횡설수설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응급실에 데려가고 약물 중독에 대해서 위세척을 하고요. 정신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퇴원한 이후에도 다시 졸피뎀을 먹게 되고 병원에서는 이제 위험 환자로 아예 처방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전 처방전에서 의사 도장을 절취를 해서 처방전을 위조해서 마무리 서울대학교 문서 위조학과 이런 거 없나? 약을 구하는 일이 2번이나 있었죠. 처방전 위조로 다시 경찰 조사를 받고 또다시 정신과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졸피뎀은 어떤 약이냐면요. 이름이 졸피신, 졸피뎀, 졸피람, 졸피드, 스틸록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992년에 미국 FDA의 승인을 받으면서 단기 불면증 치료 약물로 승인을 받았고 더 오래전에 나왔던 벤조디아제핀이라고 하는 계열의 약제보다 내성이나 의존성이 적고 유해 반응이나 낮 시간 졸음이 적은 편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량에서만 해당되고요. 오남용 시에는 환각이나 인지저하, 낙상사고 등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깁니다. 졸피뎀은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었고 의존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라는 건 일부에서 미처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흔하게는 악몽, 초조, 두통, 낮 동안 졸림이 나타날 수 있고요. 기억상실, 이상행동, 폭식도 그중 하나인데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은 졸피뎀을 먹고 냉장고를 막 뒤져서 피자도 돌려 먹고 아이스크림도 반통쯤 퍼먹고 라면까지 끓여 먹었다고 하는데 다음날 이게 꿈인지 아닌지 헷갈린다고 하시고요. 노인에서 드시게 되면 낙상, 골절, 선망 증가, 과량 복용할 경우 경련까지 할 수도 있고 금단 증상으로는 굉장히 불안감이 증가하거나 땀이 나고 심장이 마구 뛰는 맥박 이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의존이 되기 쉬운 사람은 효과가 매우 좋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졸피뎀을 먹어도 별다른 만족이 없었던 사람들은 남용이 잘 안 되는데 먹고 너무 잘 자고 신세계를 맛보았다고 표현하는 사람들, 그 이후에도 난 꼭 졸피뎀을 먹어야 자는 사람이야 라고 머릿속에 각인이 되기 쉽죠. 이런 심리적 의존이 생기는 경우나 특히 해외에서 일반 의약품, 즉 처방전 없이도 구입할 수 있는 국가일수록 더 남용의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용량이 아닌 심하면 200에서 400ml까지 먹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고 하면요. 잠자기 전에 약을 20알에서 40알을 먹는다는 거거든요. 상상이 좀 안 되죠. 졸피뎀이 왜 나쁘냐? 나쁘다기보다 왜 이렇게 신경과 의사들이 졸피뎀을 좋아하지 않냐?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졸피뎀이 불면증의 치료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면증의 치료는 이 불면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요. 불안, 스트레스, 갱년기에서의 호르몬 장애, 낮에 줄창 누워만 있는 생활 습관, 어떤 게 문제인지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고 교정해주는 것이 불면증의 치료입니다. 졸피뎀 단독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2011년부터는 DUR이라는 시스템이 병원에 도입되면서 약을 많이 받고 싶어도 이미 받아놓은 약이 있으면요. 이게 날짜가 중복이 돼서 처방하는 선생님께서 어느 의원에서 약 며칠분 남았는지 다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처방받을 수 없다. 이게 원칙이고요. 28일이 최대 처방의 일수입니다. 이미 졸피뎀 중독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료가 있습니다. 해독 치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비슷한 효과가 있는 다른 약으로 교체를 해서 졸피뎀은 서서히 줄이는 겁니다. 초반에 예시로 말씀드린 분은 다른 대체약을 복용하고 주사제를 필요할 때 쓰시면서 초반에는 사실 굉장히 힘들어했지만 3주 정도 만에 스스로 6시간 정도 자고 불안감도 많이 줄어들었을 만큼 좋아져서 퇴원했다고 합니다. 요즘에 외부 활동량도 줄고 수면 시간이 더욱 불규칙해지다 보니까 졸피뎀 처방이 또다시 엄청 늘었다고 하는데요. 불면증의 진료 인원이 70만 명이라고 합니다. 졸피뎀을 먹는 사람도 아마 많겠죠. 불면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졸피뎀이 절대 안 된다. 이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을 때 단기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복용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전에 카페인 음료 줄이고 밤중에 과도한 자극 줄이고 하는 기본적인 수면 위생은 좀 지키는 게 좋겠죠. 또한 졸피뎀 의존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 해독 치료라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까운 수면 전문의가 있는 정신건강학과 신경과 선생님과 다 해결할 수가 있답니다. 꼭 그래야 하시고요. 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꿀잠 자는 팁들도 있는지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